안녕하세요. 1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 정보는 HLB와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속기업이 적혀 있죠. 영업 손실이 190억 원이 났는데요. 이 중에서 HLB의 몫을 빼면 종속기업들의 몫이 나올 겁니다. 별도 재무 정보에서 HLB의 몫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24억 원입니다. 190억 원에서 24억 원을 빼면 166억 원입니다. 166억 원이 종속기업에서 난 손실입니다. 엘레바의 1분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93억 원입니다. 가장 크죠. 별도 재무제표 주석에서는 엘레바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91억 원입니다. 약 2억 원 차이가 나지만 90억 원대인 건 비슷하죠. 엘레바의 손실 대부분은 연구개발 비용이라 추측됩니다. 90억 원에 곱하기 4를 하면 360억 원인데요. 1년에 대략 360억 원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작년에 HLB는 위안 3차 성공 확률을 재작년보다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약 300억 원을 손상 인식하였습니다. 작년 초 엘레바의 장부 금액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신약 개발 비용을 대라고 LB가 600억 원을 싸줬고요. 그러면 3,600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임상 성공 확률을 낮췄기 때문에 300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330억 원이 엘레바의 장부 금액이 된 것입니다.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가치 감소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합니다. HLB에서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리보세라닙의 위안 3차 성공 가능성을 이전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회사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재무상태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가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전 성공 확률보다는 조금 낮아진 건 맞겠죠. 회사가 발표하면 또 한 번 627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발표할 생각도 없고 발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회사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라고 광고하고 다닐 회사는 없겠죠. 하지만 주총에서 대략적인 진행 상황은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로 발표는 안 했지만 주총과 재무상태표에는 분명히 언급을 해줬습니다. 증선위에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회사의 발표보다 공신력이 높은 건 공시입니다. 공시에서 솔직하게 손상차손 인식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HLB의 IR 원칙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HLB가 하던 대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비용도 자산화하지 않고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약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면 그대로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HLB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헬릭스미스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을 숨겼다가 유상증자를 할 때 밝혀졌죠.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은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 흐름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던 시기에 부도난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왜 현금 흐름표를 함께 봐야 하는지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도기업의 1994년, 1995년, 1996년 유동비율은 100%를 넘어갑니다. 오히려 산업평균인 101%보다 높죠.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4.1, 2.01로 산업평균이 3.79와 비슷합니다. 마지막 1996년에 마이너스 3.77이 되었죠. 매출액 증가율도 15%, 15%, 12%로 산업평균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늘고 있습니다. 크게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나 부도납니다 여러분 하고 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한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년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차입을 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년 연속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외부 차입으로 버텨낸 것이죠. 현금 흐름표를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법은 말 그대로 직접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현금 유출입을 더하고 빼면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용도별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직접 표기하는 직접법이 헷갈리지 않고 더 쉽겠죠. 그러나 용도별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모든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정리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정보량은 많겠죠. 반면에 정보량이 많다는 건 쓸모없는 정보들도 포함되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어 중요한 것만 보고 싶은 투자자들은 불편하겠죠. 반면에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이 나간 것과 들어온 것을 빼주고 더해줍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으니까 더해주고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은 빼주고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더하고 빼줍니다. 빠르겠죠? 하지만 정보량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간접법에 따라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무상태표가 있으니까 보조수단인 현금 흐름표는
간단해도 되겠죠.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접법 대신 빠르고 간단한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예시를 보겠습니다. 간접법을 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해주고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은 빼줍니다. 그 외에 변동을 반영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죠. HLB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합니다. 220억 원 마이너스네요. 여기에 이것저것 더하고 빼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40억 원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연간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HLB는 적자가 심한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판이 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시판이 되면 순식간에 엄청난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다. 신약 개발 회사의 메리트죠. 너무 늦어서는 안 될 텐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HLB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각각 마이너스 300억 원, 마이너스 500억 원, 마이너스 570억 원입니다. 앞서 1990년대 후반 부도가 난 기업과 다른 점은 뭘까요? HLB는 첫 시작인 당기순이익부터 마이너스입니다. 부도가 난 기업은 실적에서는 플러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현금만 계속 빠져나가고 돈을 벌지 못했었죠. 그런데 HLB는 당당하게 당기순이익이 처음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신약 개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3년 연속 플러스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각각 800억 원, 860억 원, 3,400억 원 플러스죠. 엄청난 자금 조달 능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빠져나간 돈보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조달한 현금이 더 큽니다. 눈에 띄는 건 2019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인데요. 8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유상증자인데요. 3,7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전환사채로 자금을 많이 조달했다면 작년에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많이 조달했습니다. HLB의 파이낸싱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 적자가 심한 신약 개발 회사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각각 테마가 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차입도 있었는데요. 그 해에 곧장 갚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대규모 단기 차입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진양고 회장이 이미 몇 해에 걸쳐 여러 번 보여줬죠. 재작년에는 엘레바 삼각합병 절차상 1,800억 원을 빌리고 갚았고요. 작년에는 유상증자전 이뮤노믹과 아필리아와 관련하여 미리 600억 원을 단기로 빌렸다가 갚았습니다. 세조 요약입니다. 기업은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이 아닌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HLB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반면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년 연속 플러스입니다. 신약 개발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고 향후 NDA를 제출하고 다행히도 신약 시판이 되면은 실적이 찍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